저는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제 명의로요. 근데 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변호사한테 서류 받던 날, 저는 그 빌딩 주소를 처음 들었어요. 집원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제 통장 잔고가 그날 아침까지 70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알람 없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4시만 되면 눈이 떠졌어요. 처음엔 그게 슬펐어요. 나중엔 슬프지도 않았어요. 슬픈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한테 그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방 문을 열면 냄새가 먼저 나요. 뭔 냄새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저는 장갑 끼고 들어가서 조용히 다 치웠어요. 매일 아침, 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어머니가 핥히는 날도, 제가 몸살이 난 날도, 눈물이 나는 날도, 그냥 치웠어요. 치우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38도 넘는 열이 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어났어요. 장갑 끼고 들어갔어요. 다 치우고 나서 어머니 아침 약을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나 좀 많이 아파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약은 챙겼어? 그게 다였어요. 안부가 아니라 어머니 약 얘기였어요. 저는 응, 챙겼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어요. 이게 나구나. 내가 아프면 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이게 다구나. 어머니가 치매 판정 받은 게 7년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저는 어머니 수발을 들었어요. 당뇨 식단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빠뜨리지 않게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요. 시누이들은 어머니 아프다고 하면 올케가 잘 챙겨주고 있잖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좀 예민하신 분이야 라고 했어요. 그 예민한 분을 20년 동안 모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 해주셨냐고요. 첫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왔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지. 27살 새댁한테 첫 인사로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이 집에 잘못 온 건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또 밥했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친정이라고 딱히 돌아갈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젊었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희망이 언제 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꺼져 있더라고요. 남편 이민호 씨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집을 잘 안 들어왔어요. 야근이요, 출장이요, 접대요. 저는 믿었어요. 그때는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했더니 술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피곤하겠다. 어서 들어와요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 저는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시누이들은 명절마다 왔어요. 와서 먹고 쉬고
아이들 실컷 뛰어놀게 하고 빨래 보따리 두고 갔어요. 그걸 제가 다 빨아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은 적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몸을 못 가눌 지경인데 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 이번 명절에 내려갈 건데 우리 애들 갈비찜 좀 미리 해놔. 애들이 올케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올케 손맛이 최고야, 진짜.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프다고 말했어야 했나? 근데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좀 해줘라고 했겠죠. 저는 그냥 갈비찜을 했어요. 38도 열이 나면서요. 그 말이요. 딱 그 방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욕을 하면 화라도 내죠. 싫다고 말이라도 하죠. 근데 웃으면서 칭찬하면서 부려먹는 사람한테는 화도 못 내요.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올케 손맛이 최고야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움직였어요. 그게 20년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요. 깜짝 놀랐어요. 주름이 언제 이렇게 늘었는지, 눈밑이 언제 이렇게 꺼졌는지. 저 그때 48이었어요. 근데 거울 속에 예순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 집이 나한테서 이걸 가져갔구나. 그날 이후로 거울을 잘 안 봤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어머니 씻기고 밥 차리고 약 챙기고 빨래 돌리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같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우리 집인 것처럼 당연하게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우리 집 슬리퍼를 신었어요. 제가 사다 놓은 슬리퍼를요.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그냥 쓰러져야 하는지. 남편이 저를 보더니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도장 찍어.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20년 같이 산 사람한테 그냥 서류 던지고 도장 찍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중요해?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어차피 이미 다 결정된 거였어요. 저는 통보받은 거예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통보요. 그때 시누이들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남편이 미리 연락해뒀더라고요. 큰 시누이 정희, 작은 시누이 정아. 둘 다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시누이가 저한테 왔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표정은 안타까운 척하면서 그게 더 소름이었어요. 올케,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진짜로. 근데 있잖아. 오빠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올케도 이해하잖아. 그렇지? 올케는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올케가 제일 잘 알잖아. 오빠가 힘들었다고요. 제가 알아야 한다고요.
바람 피운 남편이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저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옳게, 우리 집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만큼 살았어. 친정이 뭐 있어? 가진 게 뭐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받아줘서 20년 먹고 살았잖아. 이제 깔끔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없던 사람이 재산까지 욕심내면 쓰나. 없던 사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툭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없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기저귀 간 게 없던 사람이에요? 38도 열이 나면서 갈비찜 한 게 없던 사람이에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누워있던 게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도 없이요. 너무 억울하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들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요. 제가 20년 동안 닦은 마루 위에서요.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왜 갔는지 몰라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나 봐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뜨고 계셨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늘 그렇듯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머니 침대 옆에 등을 기댔어요.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들킬까봐. 저 우는 꼴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요. 근데요, 어머니 손이 움직였어요. 이불 위로 손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제 손을 찾더라고요. 더듬더듬. 그러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요. 침에 걸린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꽉 잡았어요. 안 놓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눈이었어요. 말은 못하셨어요. 근데 그 눈이, 그 손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이 얼마나 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미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무엇이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